여러분 안녕하세요. TAT2급 72회차 이론풀이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바로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가는 무엇인가? 내부 통제 제도의 일부분으로 회사의 재무제표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 처리 기준에 따라 작성, 공시되었는지 합리적인 확신을 제공하기 위해 설계 운영되는 것이고, 그 다음 회사의 이사회와 경영진을 포함한 모든 구성원들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실행되는 과정을 의미한다. 라고 굉장히 긴 지문으로 나와 있는데요. 우선은 첫 번째 회계감사, 세무조정, 그 다음에 내부감사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내부 통제제도의 일부분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내부에서 우리 경영진 모든 구성원들이 지속적으로 실행된다라고 적혀 있죠. 따라서 3번이 정답입니다. 내부 회계관리제도. 자, 다음 2번 볼게요. 자, 재무상태표에 표시된 매출채권 기말 잔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자, 우리 매출채권 기말 잔액 T 계정 한번 그려볼게요. 우리 매출채권. 매출채권은 외상매출금, 받으럼 이 두 가지 계정 과목을 합친 계정, 통합 계정이고요. 자산이니까 차변 쪽이 플러스, 대변 쪽이 마이너스입니다. 자, 플러스 쪽에 기초 들어가야 되죠. 자, 기초, 그 다음에 기말, 빠지는 자리에 기말. 매출 채권이 증가하려면 우리가 물건을 팔아서 외상을 하거나 어음을 받으면 되겠죠. 그 다음 매출 채권이 감소하려면 회수하면 됩니다. 현금으로 회수하면 감소하겠죠. 자, 여기에서 매출 채권 기말 잔액을 계산하라고 했습니다. 기초는 8만 원이고요. 8만 원. 자, 단기 현금 매출액은 5만 원. 매출 채권 회수액은 18만 원입니다. 그럼 회수액은 18만 원. 자, 단기 총 매출액이 30이죠. 자, 전체 매출액 중에 5만 원이 현금 매출액이래요. 그럼 나머지 25만 원은 외상이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외상 매출금 매출액 25만 원을 적어줍니다. 자, 이렇게 적어주시면 차변 대분, 대차 평균 계산을 하셔서 기말 잔액이 얼마인지 나오도록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지금 8만 원에서 25만 원, 33만 원. 대변도 동일하게 33만 원 들어와야 되겠죠. 자, 그러면 기말 잔액은 두 개를 빼주시면 얼마인가요? 한번 빼볼게요. 18만 원 빼기 33만 원, 15만 원. 정답은 2번이네요. 그래서 이렇게 T 계정을 만들어 주셔서 하나하나 대입한 다음에 기말 잔액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볼게요. 자, 12월 중 상품 매매 자료입니다. 재고자산 평가 방법을 선입선출법으로 적용한 경우에 매출 원가와 매출 총이익은 각각 얼마인가? 자, 우리 선입선출법은 먼저 입고된 게 먼저 출고가 된다. 그러니까 먼저 들어온 게 먼저 팔린다라는 거죠. 자, 지금 기초 재고부터 쭉 매입액이 있고요. 12월 10일에 보시면 상품 매출액이 150개다라고 나와 있어요. 자, 그럼 먼저 들어온 기초 재고부터 판매가 되겠죠. 그죠? 100개 곱하기 1,100원 해서 매출 원가로 나갈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나머지 50개는 외상 매입 있죠. 외상 매입 120개 중에 50개가 판매되도록 넣어주시면 돼요. 자, 따라서 매출 원가는 판매된 상품의 원가 금액 넣어주시면 되고 매출 총이익은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빼시면 매출 총이익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지금 110만 원이죠. 110만 원.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50개 곱하기 1,200원 하시면 6만 원. 11만 원이죠. 11만 원에 6만 원. 그러면 16만 원. 매출 원가는 16만 원이고요. 자, 그 다음에 매출액은 상품 매출 150개 곱하기 2,000원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30만 원. 매출액은 30만 원. 자, 그럼 30만 원에 매출 원가는 16만 원이었죠. 그래서 두 개를 빼주시면 14만 원이 나옵니다. 정답은 2번. 자, 그래서 선입선출법은 먼저 들어온 게 먼저 판매가 된다라는 방법으로 구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상품 매출에 있는 이 단가는
매출 단가입니다. 매입 단가가 아니라 매출 단가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4번. 자, 지금 회계팀 김 부장과 이 대리의 대화입니다. 가와 나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 자, 작년 연말에 구입한 점퍼 구입 금액을 어떻게 회계 처리했는지 묻고 있죠. 자, 매출 거래처에 선물로 제공한 점퍼 구입 금액은 우리가 거래처에 선물하면 접대비라는 계정 과목으로 사용을 하고요. 2024년도부터 접대비라는 계정 과목이 기업 업무 추진비로 바뀌었습니다. 자, 그래서 기업 업무 추진비로 처리하고 불우이웃에 제공한 점퍼 구입 금액은 기부금으로 처리를 했겠죠.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네요. 3번. 자, 접대비. 지금 현재는 기업 업무 추진비로 바뀌었다라는 것까지 잘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5번. 2022년 장기 투자 목적으로 주식 100만 원에 취득하고 매도 가능 증권으로 분류했습니다. 다음 자료를 토대로 2024년도에 인식할 매도 가능 증권 처분 손익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자, 그럼 참고로 분계를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해볼게요. 일단 100만 원에 취득을 했죠. 자, 그럼 취득 당시 22년도 취득. 자, 차변에 매도 가능 증권 100만 원. 대변에는 현금 주고 매입했다라고 가정할게요. 자, 100만 원. 자, 23년도 12월 31일. 자, 100만 원에 취득을 했는데 90만 원으로 하락했죠. 자, 그럼 10만 원 하락했기 때문에 대변에 매도 가능 증권 10만 원. 차변에는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로 10만 원. 자, 그 다음 23년도. 자, 방금 22년도였고요. 이제 23년도 12월 31일. 자, 90에서 120으로 증가했네요. 30만 원 증가. 자, 그럼 증가한 만큼 차변에 매도 가능 증권 30만 원 증가시켜 주고요. 자, 그 다음에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이 있다면 먼저 제거부터 해주셔야 되죠. 그래서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 10만 원 제거를 해주시고요. 나머지 20만 원을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으로 잡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 계정이 있다면 제거해야 된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 24년도 처분입니다. 110만 원에 처분했죠. 그럼 현금 받고 처분했다라고 가정할게요. 현금 110만 원. 그 다음 대변에 매도 가능 증권. 자, 매도 가능 증권은 지금 현재 봤을 때 120만 원으로 설정이 되어 있겠죠. 자, 100만 원에 취득했다가 10만 원 감소했고요. 다시 30만 원 증가했죠. 그러면 지금 현재 120. 자, 그 다음에 또 유의하실 점. 처분할 때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이 있다면 또 제거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 자, 자본에 있는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으로 분류되고 있기 때문에 제거해 주시고요. 자, 그럼 지금 현재 차변에 130, 대변에 130이죠. 그럼 대변 쪽에 매도 가능 증권 처분 이익으로 10만 원을 적어 주시는 거예요. 정답은 3번입니다. 그래서 일단 처음부터 끝까지 분계를 다 해봤고요. 우리가 또 실무 문제를 풀 때 매도 가능 증권 평가 문제 혹은 뭐 처분 문제 출제될 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했고요. 근데 우리가 이론 시험을 치실 때는 또 회계 처리를 하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더 빠르게 푸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우선 우리가 100만 원에 취득했죠. 현금 주고 구입한 취득액, 그 다음에 현금 받고 처분한 금액, 공정가치는 제외하고요. 자, 두 개를 빼주시면 결론적으로는 100만 원에 취득했다가 110만 원에 처분했다라는 거니까 이익 10만 원이 남는다라고 바로 잡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처분이익, 처분 손실은 처분 금액 빼기 취득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론 문제 푸실 때 분계 처음부터 끝까지 하지 마시고요. 두 금액 빼서 바로 이익인지 손실인지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6번. 자, 결산 정리사항을 반영하지 않은 단기 순이익은 40만 원이다. 자, 지금 현재 40만 원.
결산 정리 추가를 반영해서 단기 순이익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임대료 미수 수익을 미계상했다. 자, 임대료는 수익이죠, 여러분. 수익, 미수 수익이다라는 거는 수익을 아직까지 받지 못했다. 자산이에요. 자, 그럼 회계 처리하실 때 차변에 미수 수익 3만 원, 대변에는 임대료 수익 증가. 자, 기계장치 감가상각비 미계상했다. 차변에 감가상각비 적어주셔야 되죠. 대변에는 감가상각 누계액. 감가상각 누계액. 자, 그 다음 성급보험료를 미계상했대요. 자, 성급보험료는 먼저 지급했다. 그러니까 차기 비용을 미리 지급했다라는 거고요. 전액 비용으로 계상했대요. 자, 그럼 성급 비용을 계상해 주셔야겠죠. 회계 처리해 주셔야겠죠. 자산 증가하고 대변에는 보험료. 자, 이렇게 결산 분계를 했을 때 단기 순이익이 얼마인가를 찾아 주셔야겠죠. 자, 미수 수익은 자산입니다. 그래서 자산이 증가하겠죠. 자산 증가한 부분은 단기 순이익에 3만 원 추가해 주시면 돼요. 자, 감가상각 누계액은 자산을 차감시키는 계정이죠. 그래서 빼주시면 됩니다. 4만 원. 그 다음 성급 비용은 자산이죠. 자산 증가 따라서 더해 주시면 돼요. 2만 원. 자, 이렇게 계산해 주시고요. 편한 대로 하시면 돼요. 나는 임대료가 수익인데 수익 증가니까 더해 주겠다. 감가상각비는 비용인데 비용이니까 이익에서 빼주겠다. 보험료, 비용이 감소했죠. 비용이 감소했기 때문에 이익에서 더해 주겠다. 뭐 이렇게 계산을 하셔도 돼요. 이 부분은 편한 대로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찾아보면 지금 얼마가 되나요? 43만 원에다가 6만 원 차감시켜 주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정답은 1번. 자, 7번. 7번은 부가세 문제입니다. 환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 1번. 1번 환급의 경우 예정신고 시 예정신고 기간이 지난 후 30일 이내에 환급한다. 자, 우리 예정신고는요. 일반 환급이랑 관련이 없죠. 우리가 환급은 두 가지가 있어요. 일반 환급, 조기 환급. 일반 환급, 조기 환급. 자, 일반 환급은 예정 때는 환급받지 못합니다. 확정 때만 환급이 가능해요. 1기 확정, 2기 확정 때만 가능하고요. 30일 이내에 환급해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조기 환급은 예정 때도 환급 가능하고요. 매월 신고 가능하고요. 아니면 2개월치를 합쳐서 매 2월 환급 가능합니다. 그 다음 15일 이내. 그러니까 일반 환급보다 좀 더 빠르게 환급해주겠다라는 거죠. 따라서 조기 환급은 조건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영세율을 적용을 받거나,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수출을 하거나, 두 번째로는 감가상각 자산을 초기에 취득을 하거나, 또는 재무 구조를 개선 중이거나, 이런 요건에 부합한다 그러면 조기 환급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일반 환급은 예정 신고 때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옳지 않는 건 1번. 2번, 영세율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조기 환급 대상이 된다. 맞죠? 3번, 조기 환급 신고를 한 경우 신고 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환급한다. 맞죠? 15일. 4번, 경정에 의한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환급해야 된다. 자, 경정은 부가세 신고를 1차로 하고 우리가 수정 신고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수정과 경정이 있고요. 수정은 추가로 납부해야 될 때, 경정은 추가로 환급받을 때 경정이라고 합니다. 지체 없이 환급해야 됩니다. 자, 다음 8번. 컴퓨터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고요. 1기 확정 신고, 1기 확정이면 4월부터 6월까지죠. 자, 부가세 납부세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단 모든 거래 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고 필요한 세금 계산서는 적법하게 수치했고요. 주어진 자료 외에는 고려하지 않겠대요. 자, 국내 매출액 곱하기 10%에서 부가세 납부하셔야 되죠. 400. 직수출은 0%죠. 0세. 컴퓨터 부품 매입액. 자,
자, 매입액은 공제 가능하죠. 매입세액으로 공제가 가능하고요. 자, 10%니까 110만 원. 자, 배달료 1톤 트럭 구입액. 자, 공제 가능하죠. 공제 가능하고 10% 해서 150. 거래처 증정용 선물 구입액. 자, 거래처에 증정하겠다. 공제 불가능하죠. 접대 목적으로 매입했다라고 했을 때 공제 불가능하기 때문에 제외를 시켜야 됩니다. 자, 그럼 지금 매출 세액은 400, 매입 세액은 두 개 합쳐주시면 260. 자, 그럼 매출 세액에다가 매입 세액 차감시켜 주시면 되죠. 따라서 정답은 3번 140만 원 납부하셔야겠네요. 그죠? 자, 그래서 주의하실 점, 직수출은 부가세가 없다. 그 다음에 거래처, 선물로 구입했을 때는 공제 못 받는다. 자, 9번 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와 관련된 내용으로 옳지 않는 것 1번. 일용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맞죠? 우리 일용직이다라고 했을 때 무조건 분리과세예요. 무조건 분리과세. 복권도 마찬가지죠. 복권에 당첨이 되었다라고 했을 때 뭐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랑 합산해서 신고할 필요 없습니다. 2번 과세 표준이 없거나 결손 시에는 신고 의무가 면제된다. 자, 결손이다라는 거는 손실을 봤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도 저희가 세무서에 신고를 해야 결손인지 과세 표준이 없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신고는 하셔야 돼요. 자, 면제되지 않습니다. 그럼 2번이 옳지 않은 문장이죠. 3번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간은 다음 연도 5월 1일에서 5월 31일, 성실신고 확인 대상 사업자는 6월 30일까지다. 맞죠? 자, 5월 달에 과세표준 신고하시면 되고 성실신고는 한 달을 더 주고 있기 때문에 6월 말일까지 하시면 돼요. 4번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 초과하는 경우에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 그러니까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자, 소득세 납부액이 1천만 원이다. 1천만 원 초과한다. 그럼 금액이 굉장히 크죠. 그래서 2개월 이내에 나눠서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10번. 자, 지금 근로소득자고요. 2024년도에 자녀 교육비 내역이고요. 연말정산할 때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금액은 얼마인가? 자녀의 소득은 없는 것으로 한다. 자, 일단 대학생이고요. 대학교 등록금 가능하죠. 자, 그런데 주의하실 점, 대학교 등록금은 900만 원 한도로 공제가 가능해요. 그래서 1,100만 원이 아니라 900만 원까지 가능하고요. 그 다음 초등학생, 보습 학원의 수강료. 자, 우리 초등학생 학원 수강료는 공제 안 되죠. 학원은 미취학 아동만 가능하다. 그죠?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그 다음에 성인, 본인이다 라고 하더라도 학원 수강료는 공제받지 못합니다. 자, 유치원생이고요. 미술학원 강습료 가능하겠죠. 자, 그래서 두 금액 더해주시면 2번이겠네요. 그죠? 1,080만 원. 네, 만약에 뭐 이런 공제 금액 기억 안 난다라고 하시면 우리 또 프로그램 열어보시면 확인 가능하니까요. 두 금액 더해서 한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호 문제까지 풀어봤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실무 시험 풀이 해보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